일부 정읍시의원들이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건립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건물주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창군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군의원은 부적절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0일 의결한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과 갑질 등 비위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모두 9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해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기관 경고 등을 요구했습니다. 2천억 원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사이트 회원이 10만여 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불법 자금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정읍시의회가 제299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본회의 첫날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입지 선정 자체부터 잘못된 것으로 대상 책임 보험의 지원은 단지 발달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읍 시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정읍시는 24년부터 26년까지 5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63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정읍역 주변 주차장을 해소하고 도도시행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 대상지에서 100m 이내에 약 40면 규모 금융주차장이 금년 9월에 새로 조성되었고 정읍역 전문가 부문에는 각각 150면, 400면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 의원이 약 10여일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약 150면 이상은 여유 주차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들은 건물주에게만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가시세를 조사한 결과 주변 해당 사업주 집가시세가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하게 선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절거 비용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 가량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신속한 보상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배상 책임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비용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매년 3억여 원의 운영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한적인 운영기간으로 인해 비용 대비 효과가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봄에는 생태공원과 연계한 야생화 놀이터, 가을에는 볏짚을 활용한 볏짚 놀이터, 겨울에는 얼음 팽이와 얼음 썰매를 활용한 논두렁 놀이터 등 물놀이장의 모든 계절에 맞춤형으로 즐길 수 있는 사계절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 편집하는 딥페이크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 규칙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창군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발로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최민교 의원은 15일 고창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과 민주당 소속 특정 의원이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직을 다 독식을 했고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선출도 외부 권력자와 뜻이 다른 의원 2명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참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고창군의회는 오늘 17일 특별위원회 의원 간 재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0일 의결한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과 갑질 등 비위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대변인실 직원 A씨는 전임 부서장이 부탁한 3개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신임 부서장 모르게 임의로 진행하고 광고비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등 다수의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돼 중징계와 수사 의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또 A씨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직원 B씨에게도 같은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모두 9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며 총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기관 경고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천억 원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사이트 회원이 10만여 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 공범 수사와 불법 자금 추적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시대에 따라 장례 문화도 변하기 마련인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매장이 주된 장례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러다 온 국토가 묘지로 뒤덮일지 모른다는 우려에 화장이 보편화되기 시작해 1994년 20%였던 화장률이 2000년에는 38%로 늘었고 2023년에는 90%를 넘어섰습니다. 인식 변화에 따른 현상이죠. 이웃나라 일본 역시 2차 대전 직후까지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화장률이 99.9%나 됩니다. 화장의 보편화로 인해서 묘지의 필요성은 크게 줄었지만은 납골당 포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대개 30년 정도의 봉안 기간이 끝나면 납골당에 모셔뒀던 유골을 돌려받는데 시설 포화와 비싼 비용 문제로 인해서 유골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1990년대 화장과 납골당 봉안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봉안 기간 30년이 돌아오면서 유골함의 대거 이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본 역시 납골당 포화로 인해서 다양한 대체 수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 그리고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골, 심지어 유골의 일부를 우주로 보내는 우주 산골도 있습니다. 유골을 담은 캡슐을 만들어서 인공위성과 함께 발사하는 건데요.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도는 동안 유족들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공위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소멸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수목장과 화장한 유해를 산과 바다에 뿌리고 표지를 두지 않는 산분장, 그리고 디지털 추모가 보편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또한 3일장에서 2일장이나 1일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유족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군산시 금강호 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쯤 금강호 휴게소 인근에 설치된 텐트에서 37살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발견했습니다. 신고는 A씨와 함께 있던 남성이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텐트 안에 화로가 놓여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하고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재 씨가 국정감사 현장 방문 차원에서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찾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축사 매입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에 축사 매입비 125억 원과 새만금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가결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악취와 새만금 유역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꼽힌 이 일대 53개 축사를 사들이고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선 37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축사 매입의 근거가 되는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시한도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도 필수입니다. 정 시장은 축사 전량 매입 시 새만금 유역의 축산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지만 중단되면 지장을 주고 대안 사업 마련을 위해 더 큰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원도심 학교 활성화 사업 대상 학교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군산 각각 4곳, 익산 2곳이며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3곳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고 교육 여건이 악화하는 원도심 학교에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여건을 제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여윳돈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도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 역시 4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을 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연도별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775억 원이라고 합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이른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인데요. 전북자치도의 기금 규모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액수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된 남원 월광포차에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나온 셰프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이달 마지막 주말에 월광포차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신규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진행돼 오는 23일부터 4일간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찰과방 요리사 등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월광포차가 한 번 열릴 때마다 2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다며 오는 26일부터 락 페스티벌과 유명 영화 상영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원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월광포차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느껴보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제경찰서는 14일 이른바 온 동네 한 바퀴 순찰을 하던 신풍지구대 경찰관이 차도를 걷던 노인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노인이 차도를 비틀비틀 배회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의 눈썰미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